그러다가 엄마 빨리 와! 해가지고 설명한다. 이거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작업 기억 속에 모든 것을 듣고 우리가 찾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엄마가 설명할 때 혼을 내기 때문에. 설명을 시키려면요, 절대 혼을 내서는 안 됩니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야말로 부처님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그래 오늘 이해가 잘 안 됐구나, 힘들었구나, 저녁에 다시 공부하고 내일 모레 시간 나는데 이렇게 여유를 주셔야지. 너 당장 못 나가.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거 역시 작업 기억 속에 있습니다. 오늘 얘가 설명 못한 거 너 지금 당장 거기서 공부해 나한테 설명해. 그 말은 네 작업 기억 속에 있는 건 나한테 설명해니까 안 돼요. 지금 공부한 거는 하룻밤을 써야 돼요. 내일 나한테 설명해. 책임감도 주고 여유도 주셔야 돼요. 그렇게 버릇이 되면 내가 점차 이 공부하고 설명 사이에 적당한 간격, 서너 시간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이것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설명한 게 반드시 기억은 나느냐? 반드시 납니다. 놀랍도록 징그럽게 납니다. 반대 훨씬 심해요. 이번에 우리 애가 중간고사 때 이거를 설명을 내가 못 들었는데 그것만 틀려오네. 놀랍게 틀려옵니다. 두 번째 그 아이, 수원고등학교죠. 태화인가요? 태화. 걔는 이제 PD가 이렇게 물었죠. 친구들을 가르치는데 시간을 뺏기는 거냐? 너한테 손해보는 거 아니야? 넌 언제 공부하니? 그럴 때가 여러 개 있어요. 시간 뺏긴다? 손해다? 아니라고 했어요. 두 가지 측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선은 내가 물어보는 개념, 자기가 알고 있더라도 흐트러진 개념이 다시 잡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전 편에 비해서 김계열 교수가 한 말, 설명하고 표현하면 인과관계가 정리된다 그런 거예요. 이게 얘도 수업 시간에 들은 것밖에 없어요. 듣기만 하는 이 기억이 친구들의 질문을 통해 자기가 다시 친구한테 말을 하고 이래서 자기가 인과관계가 정리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했던 또 하는 아들이 이겁니다. 나도 분명히 낮에 선생님한테 들은 거예요. 걔랑 똑같이 앉아서 수업을 들었는데 나도 그냥 미처 내가 그걸 안다고 적당히 넘어간 부분인데 내가 나한테 딱 물어보니까 나도 모르는데 그때서 다시 책을 보고 막 내가 눈이 왔다 갔다 하죠. 그때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 좋은 기회를 나한테 주는 거다. 그래서 이게 나한테 대단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복습은 예습보다 몇 배 중요하다고 했어요. 네, 기억 잘 하시고 15배. 15배 좀 뻥이고요. 애니까. 학습 이론가들은 3배를 보통 주대요. 저녁에 복습할 시간이 3시간 정도 있으면 예습은 1시간 정도 하는 거죠. 대개는 반대죠. 앞에 한번 배우라고 몇 시간씩 하고 버리고 집에 와서는 조금 복습하고 안 됩니다. 왜 복습이 중요하냐? 우리 다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비빌 언덕이 있어야 지식이 생기죠. 초등학교 교육 지식이 없는데 초등학교 교육이 되겠어요? 3x 빼기 2x는 얼마입니까? 3x 빼기 2x 중1에서 배웠어요. 3x 빼기 2x는 얼마죠? x.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 애들 중에는 1이라고 써요. 1. 3x 빼기 2x는 1이야. 걔는 어떻게 뺐어요? x는 x 빼기 빼고 3에서 2 뺀 거죠. 틀릴 거 없어요. 단지 x가 안 나와서 1이 나오는 거죠. 그런 애는 뭐냐면 아까 분수 개념이 없잖아요. 분수하고 x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대단히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그것을 개념으로 중1 때 3x 빼기 2x가 x라고 말할 때 걔가 그날 집에 와서 분수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 초등학교 분수였어. 제가 분수에 대한 답은 안 드렸어요. x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애들이 연기를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에 배우는 모든 문자를 또 아까처럼 이거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중학생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중학교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x가 똑같이 있으면 묶어. 분배 법칙이야. 법칙을 얘기해요. 개념이 아니고 법칙이에요. 공식입니다. 내가 물어보면 이렇게 너 왜 x야? 선생님 말에 x가 똑같이 있잖아요. 묶어서 3 빼기 2 했더니 1 나와서 1x니까 x가. 왜 묶어? 글쎄요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공식은요 한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개념은 끝이 없습니다. 한없이 어디로 가야 돼? 덧셈으로 내려가야 돼요.
초등학교 1학년 내려가야 돼요. 안 내려가요. 공식은. 연결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제가 두 가지 프레임을 말씀드린 하나는 개념이 왜 중요하냐. 개념 학습. 이 얘기. 두 번째는 설명하고 표현하게 시키는 게 왜 중요하냐. 두 가지를 정리하면 가정에서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될 거냐 하는 걸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교과서입니다. 아까 그 6학년 선생님 말씀하다가 이 애들이 교과서 다 버립니다. 이제는 버려도 돼요. 왜냐면 우리 개념 사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급적 교과서도 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과서는 그날 공부하는 것 같다. 이게 초등학교만 해도 배우는 게 많지 않아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2배로 늘어나요. 그래서 그날 소화해내지 않으면 안 되고요. 이것이 밀리면 안 됩니다. 밀리지 않도록 그날만 해치우면 선행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부모님들이 겁을 먹어서 선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더라는 이상한 소문에 모두가 넘어가고 있어요. 선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날 해야 될 게 얼마 안 되니까. 고등학교 2배로 되죠? 2배밖에 안 돼요. 2배가. 2배가 뭔지 아세요? 하루에 중학교 개념 하나 배우던 걸 고등학교 2개 배우는 겁니다. 근데 집에 와서 30분 동안 엄마가 물어보면 그 2개 개념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죠. 매일 하면 돼요. 복습하면. 언제 하자? 고2 때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꼭 초등학교 6학년 때 끝내야 돼요. 또 중학교 2학년 때 끝내야 돼요. 그게 아니죠. 끝낼 수가 없을 뿐더러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위에 개념을, 밑에 개념이 뒷받침이 안 되고 복습이 안 되는데 위에 개념을 자꾸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를 철저하게, 그날 배운 것은 철저하게 과거랑 연결시켜서 계속 초등학교 이전에 저학년 과정과 계속 매일 연결시키는 이 작업이 일어나야 돼요. 그거는 부모님이 반드시 아이 책을 뺏어서, 아까 책 뺏는 거는 이제 아까 고등학생 스스로 책을 안 보겠지만 초등학생들이 보고 하려고 해요. 그건 안 되게. 경계가 어렵습니다. 애들이 어려서 자꾸 엄마 책 보고 하면 안 돼요. 자신 없으니까. 그건 천천히 해도 책 보고 하면 안 되는, 책 보지 않고 습관화되면 애가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책 보고 하게 되면요 절대로 기억 안 됩니다. 여러분도 무슨 책을 보고 글을 보고 말하는 거다 글 없이 설명하는 거 어렵다는 거 아시죠? 내가 글 없이 설명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고 준비해요? 철저하게 여러 번 연습하고 반복하고 그래서 완전히 집어넣죠. 근데 글이 있으면요 대충 받아요. 대충 공부는 대충 남습니다. 그 아이 공부 자체가 철두철미 하려면 책을 못 보게 해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오늘 낮에 3교시에 수학 시간하고 저녁에 집에 가자마자 엄마한테 설명해야 돼. 내가 언제 공부를 하겠어요? 수학 시간밖에 없어요. 왜? 점심 먹어야죠. 체육 나가서 뛰어야죠. 영어 공부해야죠. 그리고 바로 집에 와야죠. 공부할 시간 없어요. 그걸 느낀다면 아이가 수학 시간에, 수업 시간에 얼마나 집중하겠어요. 열심히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거에는 어려워. 이렇게 나가. 오늘 그렇게 안 되죠.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면 엄마가 계신데 내가 어떻게 변하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변하겠어요? 묻죠. 선생님 저기 차 이해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이상하게 얘가 나한테 질문을 당한다. 얘가 변해요. 질문하는 아이가 변합니다. 너 왜 그러니? 저 이거 다 이해하고 엄마한테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애 태도를 바꿔줘요. 꼭 어떻게든 성공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한 100명 이상을 실험해고 설명했는데 성공률이 20%안 돼요. 나머지 애들은 중도에 엄마가 애하고 싸우든가 이래가지고 포기하고 아예 그냥 학원으로 보내는데 저는 20%가 가능해요. 여러분이 다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너무 힘드시면 이런 애도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한 부고등학교에 지금 중학교 2학년이 됐지만 6학년 때 이 강의에 와서 설명해야 된다. 문제는 엄마가 문제가 있어요. 엄마는 직장을 다녀요. 그리고 애 설명만 들으면 졸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너무 졸려요. 아까 그 엄마도 벌쓴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너무 지루하고 내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어른으로서. 근데 우리 애 때는 할 수 없이 앉아있는 거예요. 벌을 쓰는 것도 안 벌을. 아까 국사도 그런데 수학이 오죽하겠습니까? 훨씬 힘들어요. 보고도 쉽지 않아요. 또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얘는
엄마를 쫓아버렸어. 엄마 하도 좋으니까 차라리 강아지를 데리고 문을 걸어잠그고 강아지 들어와서 강아지가 들어주는 건데 저한테 사실 보내면서 이 네 번째 강아지 귀를 봐달라고 자기가 딱 강조하면 애가 귀가 쫑긋해요. 그 기분에 설명한 거예요. 굉장히 공부 잘하는 거예요. 또는 형제를 이용해도 형제 5학년과 3학년이 있다. 자, 5학년 수학을 3학년에 설명합니다. 3학년에게 도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 안 가지만 그래도 풍어는 있겠죠. 3학년이 5학년에게 설명했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왜요? 지금 학습을 해야 되니까 저절로 학습이 돼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들끼리 할 때하고 부모님이 개입할 때는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애들끼리 할 때는 책임감이 조금 떨어져요. 그 다음에 부모님은 개념적인 설명을 요구할 수, 왜 그러냐를 물을 수가 있어요. 애들은 안 물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가급적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래? 아까 분수 더하는 거 봤죠? 막 더합니다. 부모는 왜 이렇게 더하고 분자? 왜 그래? 그럴 때 아이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교과서를 보시죠. 교과서는 정확히 써있어요. 교과서는 정확하게 써있어요. 엄마가 책을 들고 반드시 애가 설명을 들으면 중요한 걸 말 안 해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동생이 있으면 동생은 저한테 부를 수 없죠. 엄마는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친구들끼리 해도 좋고. 저는 학교에서는 동아리를 운영하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자로 만나서 이렇게 만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과서만 가지고 왜 이렇게 하면 되겠냐. 우리나라 수학은 한계가 좀 있어요. 남한의 수학이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면 상당한 사고력과 민감한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걸 저는 수학적 민감성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민감성은 인터넷 찾아도 지금도 안 나옵니다. 제가 이 말을 한 2년 전부터 했는데 지금도 민감성 치면 안 나오더라고요. 착한 수학에만 나옵니다. 착한 수학 책 속에만 제가 써놨고요. 그냥 키울 수 있다. 근데 문제가 이겁니다. 부모님이나 가정의 분위기가 영 수학적이지 않아. 사고를 원하면서 머리 쓰는 걸 원하면서 부모님 머리 안 써요. 머리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대충 해 뭐 이런 거 그런 말 항상 쓰시면 안 돼요. 대충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항상 정확히 해. 부부간의 대화도 달라져야 되고 특히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명백하게 수학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는 똑같아집니다. 지우 싫어하면 아빠는 말이야 수학 때문에 인생 망쳤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수학 수능 한 등급만 높아졌으면 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때는 그 말을 전혀 하죠. 지금 변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수학이 괜찮아. 근데 내가 심정적으로 수학이 별로 안 좋은데 애한테 거짓말 할 수 있겠어요? 본인들이 공부를 좀 하시라고. 요새 수학이라는 책이 많습니다. 이 책을 좀 읽으면서 수학이라는 게 옛날에 내가 무지무지 싫었지만 지금 보니까 좀 쓸만한 거네. 적어도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애한테 수학 쓸만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수학 잘하고 과거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 내가 수학에 대한 어떤 이런 인식이 부정적이고 내한테 그대로 갑니다. 애 스스로 공부 안 합니다. 그래서 애가 부모님의 조언이나 지가 스스로 이 필요성을 느끼면요 수학이 안 되는 법이 없어요. 수학은 IQ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 IQ 얼마냐고 물어보면 답변하지 않는데요. 진짜로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이겁니다. 아까 공식 위주의 문제풀이. 이게 뭐냐면 왜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러면 언젠가 내적 동기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공식이 아니고 왜를 자꾸 말하면요 수학을 싫어하는 확 들어갑니다. 나도 왜를 말했어. 나도 이유를 말했어. 이유 말하는 경험이 없는 중학생이 되게 많아요. 여태까지 저는 문제 풀 때 왜 그런지를 말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오늘 내가 가만히 앉아 한 30분 시키면 이유를 말해요. 말해놓고 선생님 이거 제가 푼 거죠?
중학생 이거 제가 푼 거죠 이렇게 말하는 분 있어요. 왜? 저 이렇게 풀어본 적 없어요. 근데 항상 그냥 공식으로 이유는 몰랐대요. 이유를 말하니까 애가 기뻐서 동기가 생기고 이거 머리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말해요. 머리 좋아지지 안 하겠어요? 하죠. 또 민감하게 여러 가지 저는 원래 수학은 실생활에서 수학을 만들었지만 아이들은 그거를 적용하는 것이 수학입니다. 실생활에서 또는 여행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제가 퇴직하고 4년 동안 한 10번 정도 방학 때마다 애들 데리고 해외를 나갔습니다. 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1년에 2번은 무조건 가고 중간중간 또 이렇게 짧게 중국이나 일본도 가고 그렇습니다. 이걸 지난 2월 달에 일본에 간 애들입니다. 일본 동경에 갔던 당시 애들의 저는 애들에게 그날 수학을 발견해라. 이 발견은 새로운 수학이 아니고 네가 교과서에서 그냥 죽어있는 수학을 오늘 네가 여행지에서 하나라도 적용해라.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저녁에 발표를 해야 돼. 발표 시간입니다. 한 3시간 정도 일본은 얘네들이 한 30명 갔기 때문에 30명에게 한 5분씩만 발표를 줘도 생각해 30명이 다 발표하면 시간이 얼마나 5분이에요. 150분이에요. 2시간 만에 나가고 3시간 금방 가고 어떤 애는 막 10분씩 하는 게 있어요. 금방 앞에 보세요. 얘는 중학교 2학년이고 얘도 중학교 2학년이에요. 여기는 여기는 고등학생이고 이건 초등학생이고요. 얘도 초등학생. 여기 현장에 있는 애도 있네, 그치? 감이 여기 했었니? 여기 현장에 있는 애, 지금 여기 온 애도 있네. 6학년짜리가 5학년 때 갔죠. 이렇게 가서 애들이 야간에 호텔에서 세미나 시간합니다. 놀라운 거군요. 3시간 해도 밤 11시에도 졸질 않아요. 쉬는 시간도 없어요. 화장실도 안 갑니다. 지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저는 기억이 없어요. 저는 이 강의도 그렇고 어떤 강의든 저는 쉬지 않습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왜? 5분, 10분 쉬면 학교 수업 하는 거 좀 흐트러져 버려요. 다시 잡기가 힘들어서 그냥 쭉 갑니다. 분위기. 놀라운 거는 그런데 우리 애 뒤에 부모님들 따라간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입니다. 비디오를 봤더니 선생님들이 졸고 있어요. 왜? 자기 얘기 안 합니까? 애들은 안 들어요. 지들 얘기합니다. 애들 눈빛이 각자 눈빛 보세요. 이게 지금 밤 10시, 11시 시간에 한 놈도 눈빛이 틀어지지 않아요. 왜? 지가 발견하고 지가 스스로 말하게 하니까 딴 애가 말하는 것도 이해가 쉽고 이때 제가 가끔씩 개입하지만 제 개입이 5분만 지나가 애들이 자요. 제가 5분 안 합니다. 애들이 억지로 선생님 제가 판정을 필요로 할 때 그때 가서 잠깐 몇 마디 하면 빨리 빠지지 않으면 애들이 졸아요. 그리고 애들한테 빨리빨리 주도권을 넘겨줘야 됩니다. 선생님 설명은 역시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어떤 교사는 애들한테 맞는 설명이 굉장히 어른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각적 스스로 하게 만드는 그 분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거는 지난 여름에 동유럽 갔습니다. 이제 비엔나에서 아이들이 있는 이 탑의 높이를 재고 있습니다. 줄자 재는 놈, 뒤에서 위치를 봐주는 놈, 각 재는 놈 이렇게 해서 4인 1조로 주로 하고요. 끝나면 또 이거는 이제 미션이라고 해서 애들끼리 뭔가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진도 찍어야 되고 미션도 해야 되고 지금 하필이면 오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또 밤에 이제 진해 조별로 발표해야 되니까 호텔의 로비에서 조별을 이렇게 정리하는 활동 이런 식으로 하고 야간이 되면 얘들이 나와서 이제 조별로 이 높이 잰 거에 대한 실험과 결과를 발표하는 이렇게 저는 가서 사회자밖에 안 해요. 사회 보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가르치지 않습니다. 네. 가르치면 뭔가 알 것 같지만 가르치고 모르고 하나도 모르거든요. 이거는 철저히 가르쳐요. 지들이 몸으로 체험하고 있어요. 혹시 여행에 관심 있으면 이번 겨울에는 거의 다 끝났고요. 나가게 되고 내년 여름에 진짜 하시면
제 홈페이지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문제집을 어떻게 할까요? 문제집 공부 많이 합니다. 저는 문제집을 푸는 방식 그리고 처리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다. 부모님들은 대부분 틀린 문제로 집착합니다. 여태까지 틀린 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목표가 있었죠. 근데 우리가 오늘 제가 강의했듯이 왜 그 문제를 틀렸을까요? 이유가 뻔히 알죠? 실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실수하고 금방 하죠. 그렇지만 풀어도 모르는 문제 왜 못 풀까요? 개념이 없는 겁니다. 개념이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어떻게 했냐면 내가 딱 문제를 틀리면 엄마도 눈빛이 달라지죠. 그죠? 딱 거기다가 빨간색 X 딱 치고 애를 잡는 수단을 씁니다. 당장 다시 풀어. 걔가 왜 못 풀었다고요? 그거? 개념이 없어 풀었는데 걔가 당장 풀 수 있어요? 걔한테 요구할 게 뭡니까? 개념을 다시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 다시 풀어가 아니라 그 문제에 필요한 개념이 뭐다는 엄마가 모르신다면 내가 스스로 그 뭐가 필요하니 물어서라도 그거를 다시 공부하도록 책을 찾아주고 해야 된다. 근데 당장 풀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런 뜻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맞은 문제, 애가 문제 맞았어요. 엄마도 실제로 좋아하신다. 빠르게 치라고. 그리고 끝나요. 큰일 납니다. 뇌파를 봐야지. 애들이 문제 공부 스타일에 따른 뇌파입니다. 공식을 적용하는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것에 1시간 동안 뇌파와 수학은 조금 괜찮게 하는 애들은요, 공식 적용 싫어합니다. 자존심 상해요. 내가 공식 필요 없어. 나는 개념으로 풀 거야. 개념으로 풀면 기계가요. 원초적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풀면 진도가 느립니다. 그런데 뇌파는 정반대입니다. 공식을 막 적용해서 100문제를 보고 따라 어떻게 했어요? 뇌파가 자는 거. 뇌가 안 움직여요.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애가 문제집 오늘 10장 풀었어. 공부 다 이런 것처럼 와서 간식 주고 그러시는데 10장을 어떻게 풀었나가 중요합니다. 한 문제를 어떻게 풀었나가 중요합니다. 공식만 적용하면요. 사고 안 하고 공식은 사고를 필요 없게 만드는데 생활을 편리하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리함을 누리면 안 돼요. 애들은 공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원론이 뭔지, 이유가 뭔지, 이거를 철저히 계속 머리 싸움에 그러니까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얘가 문제는 맞았지만 정말 개념적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풀 목적이 뭐냐면 그 문제를 풀어서 문제집에 진도를 넘기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서 얘가 수학적인 실력을 높이는 거잖아요. 근데 공식을 적용한 것은 실력이 안 올라간다. 실력과 무관하다. 사고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얽힌 개념을 계속 상기해야 돼요. 그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부모님은 그것을 시책을 딱 놓고 칠판 같은 데다가 문제만 써놓고 얘가 스스로 아무 도움 없이 풀어야 돼요. 이때도 얘는 어떻게 푸냐면 공식적으로 풉니다. 그럴 때 부모님은 제가 공식적으로 푸는지 개념적으로 푸는지 모르시잖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부모님 하시는 일은 무조건 한 줄만 지나가면 스톱을 거는 거예요. 잠깐! 너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야?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물으면 얘가 당황합니다. 왜를 생각하지 않고 풀어버립니다. 내가 왜 했지? 엄마가 왜 그렇게 물은 것은 무슨 공식이다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유를 대야 되는데 이유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10문제를 풀었지만 한 번도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당황해요. 그리고 그때서 비로소 머리를 씁니다. 이거 엄마 잠깐. 머리 쓰다가 생각 안 나더라고요. 생각나면 그때 비로소 이런 거였어. 엄마 나 이거 생각 안 난다. 이런 고백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문제 푸는 게 허망한지. 그래서 한 줄 한 줄 체크하는 것이 왜 그렇게 했는가를 계속 물으면 우리는 그냥 수업만 걸면 됩니다. 왜냐? 왜 그러냐? 그게 왜 그래? 이유를 설명해봐. 이 정도 말만 하면 아이는
그걸 통해서 아이가 개념을 공부하는 기회를 줍니다. 자, 그럼 틀린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맞은 문제는 다는 아니지만 한두 개라도 꼭 이렇게 개념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시간 꼭 가지셔야 돼요. 틀린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까지는 저는 학교에서도 오답노트를 많이 쓰게 합니다. 선생님들, 어떤 부모가 저한테 항의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애는 오답노트 쓰면 안 되지. 왜? 너무 많이 틀리니까. 뭐 25개 중에 20개를 틀려도 오답노트 쓰다가 밤새 저희가 학교 선생님한테 편지를 썼대요. 선생님, 우리 애는 오답노트 쓸 자격도 없어요. 너무 힘듭니다. 오답노트가 20개를 어떻게 씁니까? 그 밤에. 그래서 안 써서 보내고, 우리 애는 포기하세요. 이런 부모도 계시네요. 예. 근데 오답노트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요.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을 제가 발견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도 되는데 저는 간접적으로 해결합니다. 지금 앞에 말한 게 이게 간접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틀린 문제를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오답노트는 틀린 문제를 집착하는 겁니다. 그것도 방법이지만 맞은 문제를 개념적으로 실험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애한테 문제를 풀게 하고 내가 1번을 풀고 2번을 못 풀었어요. 제 보실대로 그래 1번을 풀었구나. 못 푼 걸 치러다보고 어떻게 풀었어? 한번 나와서 설명해봐. 잠깐 첫 줄에서 두 번째는 왜 그렇게 넘어갔니? 예, 좋아. 내가 설명했어요. 한참 만에. 또 두 번째, 세 번째 넘어갈 때 또 설명을 한 두세 번 요구했습니다. 아직 한참 푸는 중간에 애가 선생님, 저 2번 풀기가 안 해요. 사실 얘는요, 1번을 풀고 2번을 못 풀고 지 마음속에 2번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얘가 2번을 고민을 했어요. 안 풀려. 1번을 푸는 공식이 2번에 적용이 안 돼요. 못 푸는 거예요. 공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1번 공식으로 1번을 풀었지만 2번은 안 돼. 근데 내가 1번을 얘한테 지금 개념적으로 개념을 생각하도록 비로소 물었더니 얘가 중간에 2번을 풀 줄 안다. 가능한 얘기겠어요? 가능하죠. 그게 진짜거든요. 그게 2번을 푸는 그러면 2번을 지가 지 능력으로 푸는 겁니다. 개념의 힘으로 푸는 겁니다. 개념을 파헤치면요 확 뒤집어져요. 내 머리가 확 뒤집어지면서 사고가 확 되네요. 2번을 못 풀었던 것은 사고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개념을 들어가서 푸는데 개념이 아니고 공식을 이거 어떻게 풀었더라 기억이 안 나죠. 푼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념은 다 연결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풀 수 있다. 간접적으로. 이걸 나무에 비하면 이렇습니다. 나무에는 이 나무 윗부분이 뿌리가 있어요. 저는 이 아래가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들은 공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번 나무 풀었지만 2번 나무 못 풀 수 있습니다. 연결이 안 돼. 나무끼리는 연결이 안 되죠. 다 떨어져 있죠. 그렇지만 얘가 1번 나무의 이 깊이, 개념을 생각하도록 여기서 막 다시 머리를 쓰니까 이게 그대로 2번 나무에 가는 거예요. 이게 2번 나무의 간접적인 방법이에요. 자, 이쪽 오른쪽에 대나무 보이시죠? 이 무지무지 큰 대나무의 가장 높은 대나무입니다. 이걸 우리가 모죽이라고 해요. 이 모죽이라는 대나무는 심으면 5년 동안 안 나타나요. 5년 만에 죽순이 나옵니다. 죽순도 안 나옵니다. 근데 죽순이 나왔다 싶었더니 매일 근 1m 씩잖아요. 한 달 안에 30m가 있어요. 왜 모죽은 이렇게 높이 다른 대나무 훨씬 빨리 높이 자랄 수 있었을까요? 그 힘이 어디 있어요? 4년 동안 뿌리를 키운 겁니다. 그래서 5년 만에 이렇게 힘이 어떤 사람이 궁금해서 이 모죽의 뿌리를 펴봤어요. 뿌리를 펼쳐 막 엉켜있는데 뿌리를 펼쳐놓으니까 길이가 얼마큼 되는지 아세요? 모죽 한 나무에 한 그루의 뿌리가 4km 10m 넘습니다. 대나무 하나에. 그렇기 때문에 얘가 30m 올라가요. 그 힘으로 뿌리가 있어야 올라가요. 제가 이 글을 읽고 깜짝 놀랐는데 5년이라는 세월이 있다. 5년. 저는 고등학교 쭉 있었기 때문에 고3애들을 가르치면서 고3 3월달에 모의고사를 합니다. 3등, 2등급. 그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 변화가 중요한데 애들은 거의 90% 떨어져요. 8월달에 아주 급전직하합니다. 3등급, 3 플러스 있다가 3 마이너스, 4 플러스 4만 8월달 가고